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 UI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I가 뭔지 이제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전후 화면에 뭐 환경 설정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시작 버튼 이런 버튼들이 사실은 UI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UI라는 말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저 인터페이스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용자가 어떤 게임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UI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받아들여 주는 것.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버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게임 화면에 보면 버튼이 아주 빈번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버튼들이 UI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또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이름을 친다든지 뭐 로그인할 때 이름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UI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도 마찬가지로 UI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게임을 실행을 시키면은 그 안에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트도 얻어야 되고 뭐 점수도 등록하고 뭐 점수도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게임을 하는 것, 이 게임을 하는 요 내용, 이 내용 외적인 부분은 전부 다 U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점프 버튼, 슬라이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UI고요. 이 위에 있는 이 바도 게이지 바도 UI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UI 요소 중에서도 이제 그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거를 이제 GUI라고 하는데 저희 유니티에서는 GUI를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게 되겠죠. 왜냐면은 눈에 보이는 게임이니까 뭐 이렇게 뭐 채팅으로 쳐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네, 그래서 GUI를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저희들이 게임 오브젝트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게임의 화면상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UI의 경우에는 캔버스라는 애 안에 들어 있어야지 이제 UI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굳이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캔버스를 이용해서 UI 요소를 제어하느냐, 이게 이제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굳이 카메라가 있는데 캔버스가 왜 필요할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실 게임 화면은 저희들이 좀 작거나 커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좀 불편하긴 하겠죠. 뭐 게임의 캐릭터가 조금 작아 보인다든지 뭐 커 보인다든지 이런 거는 살짝 불편할 수 있지만 게임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UI라는 게 뭐예요? 이 게임을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점프 버튼이 있어요. 그럼 그 점프 버튼도 이제 UI잖아요. 근데 만약에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는 거에 따라서 이 점프 버튼이 너무 작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제 점프 버튼을 누르기 너무 힘들겠죠. 반대로 점프 버튼이 너무 커져 버려요. 그럼 다른 버튼하고 겹치면서 이제 눌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UI라는 거는 사실 이제 사용자와 이제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되게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 캔버스라는 친구를 통해서 좀 그 뭐라고 하죠? 이런 화면의 크기나 아니면 배치 이런 거에 조금 더 정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캔버스라는 걸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카메라와는 다르게 이제 UI 요소는 캔버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 요소를 볼 수 있다. 이걸 이제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UI 요소들은 그냥 트랜스폼이 아니라 렉 트랜스폼이라는 걸 가집니다. 렉 트랜스폼. 그래서 조금 더 화면에 좀 더 친화적인 어떤 화면의 배치에 좀 더 중점을 둔 트랜스폼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면 캔버스를 만들게 되면은 밑에 캔버스에 대한 설정이 있고요. 여기는 이 렌더 모드가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소트 오더 뭐 타겟 디스플레이 이거는 요 렌더 모드가 바뀌면 다 같이 바뀌니까 이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캔버스 스케일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그냥 설명드리고 끝낼 건데 이제 이 UI 요소들의 크기를 결정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을 수정을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게임을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건데 게임의 대부분이 제가 UI로 이루어진 게임을 만들었어요. 뭐 약간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고 나서 안드로이드 핸드폰에다 실행을 시켜 보니까 버튼이 너무 조그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 설정을 할 때 너무 화면을 작게 설정을 해놓고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 게임을 실행시키니까
모든 버튼이 다 쬐끄맣게 돼가지고 거의 뭐 눈으로 보기 너무 힘들 정도로 조그맣게 변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살펴봤더니 캔버스 스케일러를 수정을 하면은 그런 이제 크기적인 부분, 캔버스 안에 들어있는 UI 요소들을 크기를 한꺼번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 그런 문제 사항이 발생하면 이 부분을 공부하셔서 이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레일캐스터 이것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건들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캔버스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저희도 진짜 본격적으로 유니티에다가 캔버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유니티 상에서 제가 오른쪽 클릭을 하고 하이어키 뷰에서 UI 쪽을 누릅니다. 그럼 요 안쪽에 있는 것이 UI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 버튼을 만든다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캔버스 안에다가 버튼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는 카메라랑 지금 안 겹치죠. 카메라는 요거고 캔버스는 요 위에 있는 요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 해보면은 네, 이렇게 생겼죠. 지금 카메라가 여기 왼쪽 밑에 엄청 조그만데 캔버스는 엄청나게 큰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랑 캔버스는 좀 다르게 동작을 한다. 이걸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버튼이 그래서 캔버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상의 뷰를 한번 같이 보면은, 게임상의 뷰도 같이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좀 카메라가 이상하게 설정되어 있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카메라가 이상한 관계로 씬을 다른 걸 켜볼게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캔버스를 볼 거니까 일단 캔버스를 만듭시다. 캔버스를 만들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방금 전 PPT상에서 보여줬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캔버스를 만들 수 있고, 다른 UI 요소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캔버스 안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캔버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캔버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저희가 여기 보이는 이 렌더 모드에 대해서 처음 배울 건데, 이 렌더 모드가 뭐냐면은 이제 이 캔버스가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 상태로 놓으면은 이제 캔버스를 화면에 맞추게 됩니다. 캔버스 자체를 이제 그 기계 화면에 맞추게 돼요. 그래서 캔버스의 크기는 이꼴 그 기기의 화면 크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크기와는 다릅니다. 네, 카메라와는 다른 상태예요, 아예. 그래서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4:3짜리가 있다고 하죠. 제가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를 놓고 이 안에다가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좀 볼 때 이상하거든요, 뭔가. 네,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버튼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버튼을 만들어서 크기를 좀 키워 볼게요. 크기가 너무 작네요. 네, 크기가 좀 많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네, 크기를 제가 키웠습니다. 크기 키웠고요. 네, 버튼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쵸? 이 버튼이 이제 화면의 크기가 달라지면은 지금 보이시죠? 캔버스 크기가 바뀌어요. 화면 크기가 바뀌면. 보면은 화면 크기가 바뀌면 캔버스 크기가 같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이제 캔버스를 눌러서 보면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 모드일 때예요. 그래서 이 기계의 크기에 맞춰서 캔버스가 바뀝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카메라 크기를 내가 다르게 변경을 해도 캔버스는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캔버스의 크기는 바뀌지가 않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 모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소트 오더라고 해서 이제 이 게임상에 있는 뭐 이미지나 아니면 게임 캐릭터하고 겹칠 거 아니에요, UI 요소가. 그때 이제 얘가 앞에 있을지 뒤에 있을지 이걸 결정하는 게 소트 오더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예요. 이건 뭐냐면은 캔버스랑 카메라랑 똑같은 크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화면의 크기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 크기를 화면의 크기가 같게 한다면 같아질 수 있는데, 카메라 크기랑 화면 크기가 다르면은 캔버스랑 화면 크기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 모드예요. 그래서 얘를 제가 카메라로 바꾸면은
그리고 카메라 바꾸고 여기 렌더 카메라 이 부분에다가 지금 보이는 이 카메라를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아이고, 다시 여기다가 이 카메라를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은, 네, 지금 캔버스 아까 엄청 컸는데 없어졌죠? 어디 갔죠? 카메라랑 겹쳐놨어요. 카메라랑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보세요. 요거랑 지금 카메라랑 캔버스랑 겹쳐있죠? 이게 바로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 모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드의 차이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월드 스페이스라는 모드가 있어요. 월드 스페이스 모드는 뭐냐면은 카메라랑 그러니까 화면 크기랑 카메라랑 둘 다 독립적으로 그냥 둘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가 마치 게임 오브젝트처럼 바뀝니다. 게임 오브젝트처럼 행동을 해요. 카메라에서 보이는 모습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격자 크기를 갖고요, 이제 카메라 안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처럼 캔버스가 기능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렌더링 모드 3개를 모두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이 UI 요소를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트랜스폼이 아니라 렉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이미지 아무거나를 만들어 보게 되면 이제 트랜스폼이라는 요 친구하고 이 버튼에 있는 렉 트랜스폼하고는 좀 모양이 달라요. 그냥 봐도. 그쵸? 뭔가 모양이 다릅니다. 이 렉 트랜스폼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화면의 배치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제 되어 있는 트랜스폼이거든요. 일단 제가 좀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캔버스 모드를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로 해서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UI 요소랑 이제 게임 오브젝트랑 같이 공존하고 있죠. 네. 이 상태를 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 렉 트랜스폼은 좀 다른데 이 렉 트랜스폼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그냥 트랜스폼은 사실 좌표값, 뭐 회전값, 크기 그냥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데 이제 렉 트랜스폼은 좀 복잡합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다르냐 살펴보면은 저희가 캔버스 안에다가 어떤 네모 물체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저희들이 이 게임을 만들어서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저희들이 APK 파일로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은 이제 핸드폰의 크기가 요즘 나오는 핸드폰들이 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아주 짜증나게도 직접 만들어 보면 그걸 느낄 거예요. 아, 진짜 화면 사이즈 하나였으면 좋겠다, 세상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 이제 뭐 요즘 2대1 비율부터 해가지고 뭐 16대9, 뭐 4대3 별의별 크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캔버스를 제가 게임을 개발할 땐 요 사이즈로 개발을 해놨는데 실제 게임을 실행시키는 기기에서는 화면 크기가 요만한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네모는 어떤 식으로 보일 것이냐, 이걸 결정해 주는 게 이제 렉 트랜스폼에서 주로 하는 일입니다. 화면의 크기가 달라졌을 때도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한 크기로 남아 있도록 이제 유지되거나 아니면 뭐 바뀌도록 만들어 주는 게 렉 트랜스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버튼이 너무 작아지거나 너무 커지거나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이제 렉 트랜스폼에 보면은 앵커라는 게 있습니다. 렉 트랜스폼 아이콘에도 이런 뭐라죠? 총 쏘는 게임에서 보이는 십자의 형태가 보이는데 이 앵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UI 요소를 누르면 이 앵커가 화면상에 보입니다. 캔버스 안에서 보면은 제가 버튼을 눌러보면은 얘는 왜 앵커가 안 보이죠? 네, 잠깐만요. 앵커 있네. 여기 있네, 가운데. 여기 가운데 앵커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죠? 잠깐만, 얘를 치워볼게요. 이 마켓을 좀 치우고 보면 앵커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보이죠? 이 앵커가 뭐냐면은 이제 이 앵커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죠. 이제 UI 요소들은 전부 다 네모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각각 꼭지점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요 삼각형 4개가.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세모는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이 점하고 연결되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세모는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점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이 있죠. 요 흰색 선 있죠. 이 흰색 선이 고정되게 돼요. 앵커에 고정됩니다. 그래서 철사로 이렇게 설치했다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철사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화면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크게 달라지면은 얘가 이 점으로부터의 위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그 점으로부터의 위치가 고정된 상태로 움직입니다.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앵커에 대한 이 개념이 좀 잡히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만약에 앵커를 왼쪽 아래에다 고정해서 놨어요. 그러면은 화면이 넓어지면 이 버튼이 왼쪽 아래에 고정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앵커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저희들 개발할 땐 똑같은 위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실제로 화면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제 이 앵커의 위치에 따라서 버튼의 위치가 변경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어야 될 버튼은 앵커를 오른쪽 아래에 고정을 시키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앵커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앵커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앵커를 왼쪽 아랫변, 그러니까 아랫변에다가 완전 이렇게 늘려 놓으면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 이 각각의 점들이 고정이 돼요. 각각의 점, 왼쪽 위에 있는 점은 이쪽 위에 있는 점으로 고정이 돼요. 보면은 네, 여기 이 화면을 보면은 이 철사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이 버튼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볼래요? 조금 있으면 버튼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이 앵커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늘어나야 할 부분은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이 넓어지면 이제 버튼이 커져야 된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이 중요한데 앵커는 화면에 대한 퍼센트로 위치가 고정돼요. 그래서 이 앵커를 제가 만약에 여기 30% 여기 30% 여기 40%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만들고 싶다고 해요. 버튼의 비율이 이제 화면이 있을 때 왼쪽으로 30% 가운데 40% 오른쪽 30%요 비율로 버튼이 딱 있고 싶다 그러면 앵커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이 위아래로 커지면 버튼이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럼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앵커의 이 위치는 이 화면에 대한 비율로 고정되기 때문에 이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철사가 묶여 있는 거죠. 지금 상태가. 그래서 화면이 늘어나면은 이 앵커가 퍼센트의 비율로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버튼도 같이 퍼센트의 비율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네, 위아래는 그냥 고정되어 있고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앵커입니다. 그래서 이 앵커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화면이 크기가 달라지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계속 쓰다 보면은 아 이게 정말 편리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인 UI의 공통된 요소들 그리고 캔버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버튼들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인풋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이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유니티 UI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